풍요로운 결실의 기쁨과 서글픈 쓸쓸함이 공존하는 계절, 가을. 어느덧 들녘엔 가을의 흔적이 가득하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오래된 집에도 나른한 가을볕이 마당 가득 쏟아진다. 이 집의 주인인 84세 임승팔 할아버지. 태어나고 자란 집을 지키며 살고 있다. 알았어.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는 첫 일과는 함께 사는 식솔들의 아침을 챙기는 일. 얘는 거위고 저쪽은 칠면조. 도둑 지키는 거예요. 누가요? 낯선 사람은 막 깨끼고 실례잖아.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사는 또 다른 식구는 음식 오리들. 치니까 우리 이제 음식 쓰레기 아주 치는 데는 아주 선수예요. 음식 쓰레기는 특히 예천담이죠. 대문 밖을 지키는 식구들부터 챙기고 나면 이번엔 대문 안에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다음 타자들이 대기 중인데 할아버지의 발자국 소리, 목소리에 살갑게 반응하는 녀석들. 낯선 사람은 나가서 정아야 맛있어? 주인이 달러 저쪽 저 백구는 하나도 동생 식구 이건 딸 막내 소년거 그렇게 이름 짓고 살아 너 잠깐만 안 모이네 7마리밖에 안 돼. 야, 얘. 가만 있어. 귀찮다 생각하면 한없이 귀찮고 번거로운 일. 그러나 승팔 할아버진 늘 기꺼운 마음으로 동물들을 거둔다. 3대가 지금 섞여 있어. 새끼 또 있죠. 얘네도 역할이 있어요? 쥐 잡는 거지 못한 거 얘들 역할이. 어디 열심히 하는 거. 집 지켜줘 고맙고 음식물 쓰레기 치워줘 고맙고 해로운 쥐까지 쫓아줘 고마운 할아버지에겐 이 녀석들 모두가 고맙고 대견한 가족들이다. 이제 한숨 돌리시려나 싶었건만 지금부터가 승팔 할아버지에겐 제일 신경 쓰이고 중요한 아침 일정. 얼련 왔던 죽을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데우고 질기지 않게 적당히 익힌 고기도 먹기 좋게 자른다. 자, 밥 먹어야지. 아침상의 주인은 84 동갑내기 아내 이영희 할머니. 남편 양반 이거 반만 줘. 반 가져왔으니까 너무 많아. 뜨거운가 봐. 뜨거운가 봐. 괜찮아? 괜찮아? 5년 전 고관절을 다치면서 영희 할머니는 꼼짝없이 침대에 발이 묶였다. 만 줘. 저놈 다 먹여야 해. 그 세월 동안
아내의 손발이 되어온 승팔 할아버지. 달래감에 먹이고 옥밥지르기도 하고. 물도 너무 뜨거워. 식었을 거야. 그만 줘. 이제 시작인데 반에 반도 못 먹었어. 5번만 못 먹었어. 자, 김 줄게. 딱딱해서 안 넘어가. 여러 뱉어야겠다. 넘어갔어? 다요. 김. 다 먹었어요, 저. 물김치. 여기 와서 개밥보다 다리 부러졌어. 금방 털고 일어나리라 믿었지만 2번의 수술과 승팔 할아버지의 정성에도 영희 할머니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경북고등학교 나와서 그렇게 죽게 근데 윤회 박사가 돼서 서대학교 떨어지고 중앙대학 나왔어. 에이, 그런 소리 있어. 되게 멋있으셨나 봐요. 인기가 많으셨나 봐. 코가 잘생겼대, 코가. 앞만 봐도 대한민국 없대야. 텔레비에 봐도 그런 코가 나오면서. 겨울에 어떡하려고 여기다 이제 이불 덮으라고 그래. 저녁에 덮고 잤잖아. 졸려? 응? 졸려? 잠시 뒤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다행이야. 먼지 같은 게 그래서 걸레로 닦아야 깔끔하고 개운하지. 집안 청소도 승팔 할아버지의 주요 일과. 노인 홀로 살피기엔 너무 크고 너무 오래된 집. 관리도 쉽지가 않다. 이렇게 때가 빠지지 이게 푸들이야. 그 옛날 조상들의 지혜가 참 놀라워. 이거 손으로만 바르갖고는 때가 안 잡혀. 이걸로 푸들어줘야 때가 빠져나가지. 태어나고 자란 집. 승팔 할아버지에겐 먹고 자는 공간 그 이상의 의미다. 스타킹 잘라가지고 이게 오래가 또 털이 좀 빗질하러 쓸어도 좀 잔먼지가 안 나가거든. 이걸로 터드려야 먼지가 나가. 젊은 시절엔 학업과 직장 생활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떠나 있기도 했지만 늘 그리웠던 고향집.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오래된 이 집이 더욱 소중하고 애틋해진다.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추측이라니까 100년은 넘고 20년은 그런 게 한 11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승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돌 하나 나무 하나도 직접 고르고 공수하며 손수 지은 집. 승팔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리고 자식들과 손주들까지 이 집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농경사회였을 때는 그 아버지, 할아버지들 살아계실 때는 농사 지으면서 이 집을 유지하기가 쉬운 건 아니었지만 그런 대로 유지가 됐다고. 한 말 가지고 몇 사람을 샀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할 수가 있지. 그런데 지금은 쌀을 몇 가마, 한 가마, 두 가마씩 줘야 한 가마 줘도 부족할 정도로 사람을 기술자들은 그렇게 힘들지. 감히 불러서 수술하자고 하는 얘기가 안 나와. 여력이 안 생기니까 그대로 주지 않는 거죠. 물려받았던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을까?
요즘 승팔 할아버지의 제일 큰 고민이자 근심이다. 일주일에 5번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출근 시간. 안녕하세요. 어머니. 주무셔요? 어머니. 왔어요. 환경. 응? 환. 반가워요? 아, 밤에 주무셔야지. 이제 점심 드셔야지. 이제 정신 차리고. 점심 챙겨 갖고 올게요. 승팔 할아버지에겐 겨우 한숨 돌릴 수 있는 고마운 시간인데 아줌마, 국수 좀 이따 점심에 먹고 밤 주스러 갔다 올게. 밤 주스러? 1시간만 갔다 올게. 예. 다녀오세요. 마음 편한 바깥 외출이 가능한 유일한 시간이기도 하다. 귀한 자유 시간. 승팔 할아버지가 찾은 곳은 집 바로 뒤에 밤나무산. 집에서 5분이 채 걸리지 않는 거리건만 발걸음이 쉽게 닿질 않았다. 언제 하셨어요, 밤나무는? 이것도 한 20년 가까이 될걸? 여기때가 좀 많이 떨어진다. 1년에. 요즘이 한창 밤수확철. 150그루나 되니 수확할 양이 제법 많지만 서둘러야 한다 마음만 급할 뿐 지난 몇 년 동안은 절반도 거둬들이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수확을 포기하곤 했다. 이쪽 건 햇빛이 나니까 다 말라. 이내에 주셔야지 시간이 떨어지는데 오래 놔두면 말로 비틀어져. 이게 아, 빨리빨리 주셔야 돼요, 그러면요? 그렇게 말르면 무게가 빠지잖아. 중량으로 이게 계산을 하니까 이거 그럼 다 주우시려면은 얼마나 걸리세요? 한 달 걸려. 집에서 또 막 기다리는 사람 있잖아. 그러면 일단은 줬다 말고도 또 급한 일을 사는 거야. 집사람이 한 3, 4년 전 주웠으니까. 그리고 욕심이 있어서 나보다 더 잘 주워. 어떤 때는 이제 격려 차원에서 빨리 열심히 운동해서 걷고 밤도 같이 줬자고 그러면 울먹울먹해. 어떤 때는. 매번 그만 줍고 집에 가자던 할아버지 얘기에 하나만 더 하며 발걸음을 멈췄던 영희 할머니. 다시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 바지런한 성격의 영희 할머니는 쉴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노래 좋아하세요? 노래는 엄청. 그러니까 학교 선생할 때 무용만 가르치고 그러니까 학교 초등학교 교권 생활했지. 몇 살 때인지 기억이 나세요? 22살 때. 그때 행복하셨어요? 재미있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참 예뻤어. 94살 그냥 텃밭 내고 살았어. 시어머니가 좋으셨어요? 남편이 시아버지 똑 닮았어. 할머니의 기억은 자꾸 과거로만 향한다. 이런 할머니를 위해 약속했던 대로 1시간 만에 서둘러 돌아온 승팔 할아버지. 잤어? 야, 밤 좀 봐. 야, 밤.
빨리 일어나서 밥 좀 주워줘. 예? 왜? 나 힘들어 혼자 못 튀어. 속상할 테지만 같이 주웠는데 3년 전만 해도 조금 이제 일 안 질까? 웃음도 애교도 많았고 못한다 안 한다 빼는 법이 없었던 아내였건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이 모습이 서글프고 아픈 승팔 할아버지. 이걸 안 해주면 욕창. 아, 그러면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앉으시는 어이, 거예요? 그러면 많으면 10번, 밤에도 2-3번 해줘요. 눈이 편 아파. 그래 좀 더 쉬어요. 20분만 10분은 더 쉬어요. 그래 30분을 앉아야지. 이렇게 앉으면 너무 아파. 그래요. 조금이라도 더 앉혀두기 위해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던 시집을 펼쳤다. 시 좀 한번 읽어줄까? 아기 좋아하던 시. 예? 듣기만 해. 아파서 싫어 아무것도. 예,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한번 따라해볼까? 아, 참 좋아했는데 이런 거. 노래를 못하니까 그 대용으로 시를 읊는 거. 어디 이제 여행 같은 거 할 때 노래 시키잖아. 그 노래를 못하니까 그 시했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영희 할머니. 똑 부러지는 당찬 성격 덕에 인기도 많았다. 군 복무 시절 휴가 나와 맞선을 보고 바로 다음 휴가 때 서둘러 결혼식을 올릴 만큼 승팔 할아버진 첫눈에 반한 영희 할머니를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다. 승팔 할아버지에게 영희 할머니는 하늘이 내린 인연. 삶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고픈 사람이었다. 첫 인상도 그렇고 몇 마디 나누지는 않았지만은 나하고 평생 배필로 삼아도 손색이 없겠다 하는 확신이 생기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그대로 나는 좋다. 손이 귀한 집안 2대 독자였던 승팔 할아버지에게 시집와 2남 2녀를 낳고 다복한 가정을 꾸린 영희 할머니. 시부모님과 시할머니까지 모셔야 하는 층층시야 시집살이에도 한마디의 불평불만도 하지 않았다. 자식들을 모두 결혼시키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부부. 고운 모습으로 함께 늙어가고 싶었던 그 꿈은 80살 봄 무너지고 말았다. 어떤 때는 참 나도 벅차고 힘겨워서 때로는 남들이 권하는 요양원이라도 보내고 싶고 그런 생각 왜 안 들겠어. 나의 반쪽이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주는 사람인데 무언의 힘이 돼요. 무언의 힘. 얘기는 않더라도 만일 이 사람이 타계한다든가 하면 내가 남은 여생을 이어갈 수 있을까?
그날 오후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다. 집에 계셨네. 아이고 형님 못 오신가 좀 이거 맨날 온다고 그래서도 참. 어떻게 지내요? 아이고 저요 아이고 형님 고치기 영희 할머니와 가깝게 지냈던 동네 할머니들. 누군지 알아? 평택 임시 집성촌이다 보니 다들 친척 사이기도 하다. 아이고 몰라요, 이제. 이게 아주 좋은 인사니라 여기 내 손이 차요? 아주머니 손은 따뜻해. 모른다고. 모르셔요? 아하. 아이고 한쪽 오래전에 많이 보니까 강강을 줘. 아저씨가 고생 많이 하시네. 그리고 서방님이 큰 고생하시네 얘네 집안 조카님. 촌수로는 좀 10촌 이상 넘지. 10촌. 여기는 6촌. 개수씨. 육춘이요 우리 아빠하고 육춘 간대셔 이 서방 모처럼 만에 얼굴을 춤추게 주고. 뭐라고 돼? 그러시죠 오래간만에 얼굴 보니까 춤추게 졌대. 춤 춰보세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이렇게 힘 일어나셔서 막 춤 좀 추시오 앉아서 이렇게요 이렇게. 환자밤에는 더러 사람이 앉아서 두런거리고 해야 하는데 운하하셨죠. 그냥 차분하시고 항상 온화하셨지 항상 참 말 한마디 참 허단하시고 의단하시고 이제 우리네는 이렇게 같이 아주머니라고 다녀도 나는 막 그냥 농담도 잘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아주머니는 쓰고 당 찼던 시절을 기억하니 지금 모습이 더 안타깝다. 남양 요양원이 가보니까 깔끔하니 거기도 다른 집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요양 그 보사들도 그냥 얼마나 샀냐고 경치도 고 얕아갖고 산이 들어가더라도 거기도 좋고 안 모시니까 그냥 집에서 이렇게 가누시지 아저씨가 그렇죠? 예, 보내고 싶잖아요. 예, 그냥 아저씨가 또 이렇게 잘 아주머니 하시니까 내가 수발은 아직 들을 수 있으니까 남에게 맡기고 싶지 않아 그대로. 부부니까 그냥 되도록이 뭐 어디까지나 끝까지 옆에서 내가 보살피고 오시느라고 그러죠. 아들들은 뭐 아들이나 며느리나 힘들어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네 놔두겠어요? 벌써 저기로 데리고 가지. 저 간디야 아이고 조카님하고 깨시지 말으시오 아이고 네? 깨시지 제일 말으시오 주무실 거고 아주머니 어딜 가요? 아고 예, 외로워서. 이러고요 또. 아. 예. 잘 가면 잘 하시오 갔다 가면 안 돼요? 여기서 자가면서 얘기도 안 하다 않고 아이고 서방님이 아파서 어려우시겠시오 서방님 간호 잘 하시오 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에 부칠지를 잘 알기에 아저씨 가는 저. 고마워요. 조심스레 요양원 얘기를 꺼냈던 동네 할머니들. 그러나 삶이 끝날 때까지 아내 곁을 지키고픈 할아버지 마음을 오늘도 돌려놓진 못했다. 그날 밤 이게 옛날에 어머니 계시고 할머니 계실 때 은비녀 그걸 그러니까 이거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주문받은 그 빼서 우리 손자 밥숟갈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만드는 이게 할머니들 비닐 뽑아서 이렇게 오래 사셨기 때문에 이렇게 손자 명도 이렇게 길게 살으라는 그런 기원이 담긴 그 모였어. 집안의 기대와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귀하게 자랐던 승팔 할아버지.
이런 서글픈 노년을 꼬맨들 생각이나 했을까. 지쳤던 하루를 석 잔 술에 날려 보낸다. 엄마가 술 안 먹을 때가 없어. 꼭 석 잔씩 먹어. 몇 잔 먹었대요 내가? 석 잔! 한 잔 먹어도 석 잔, 두 잔 먹어도 석 잔. 이게 두 잔이야, 두 잔. 그래도 또 술이냐며 잔소리 해주는 아내가 곁에 있어 고맙다. 그래서 내가 뭐 좋아하는가 알으니까 그 메뉴 작성하고 또그 실행하고 작정했지. 그런데 이 사람도 그 음식 솜씨 그 재능이라고 이게 남달랐어. 아내가 해주던 입에 딱 맞던 음식들과 마주 앉아 나누던 소소한 일상들이 새삼 그리워지는 시간. 누리며 살 땐 미처 몰랐던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승팔 할아버진 요즘 절실히 배워가고 있다. 숨쉬기도 어려울 만큼 뜨겁던 올 여름에도 영희 할머니는 추워를 입에 달고 살았다. 차가워진 날씨에 감기라도 걸릴까 신경 써 이불을 챙기는 승팔 할아버지. 정작 자신의 잠자리엔 무심하기만 하다. 좀 더 이렇게 폭신폭신하게 해먹고 주무시죠. 아이고 귀찮아. 12시 전후에서 한번 중간에 일어나야 무리가 가서 잔등아리 욕창이 생겨. 결코 그게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그 각오로. 안타깝지. 내가 어떻게 대신할 수도 없고. 오늘도 아내가 최우선인 승팔 할아버지. 지친 하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밤 주스를 갔다 올게. 집 잘 봐. 준하기 나 부르려면 몇 번 눌러? 1번. 선영이는? 2번. 한번 해봐. 1번. 응? 할머니만 두고 나가려니 마음이 편치 않은 할아버지. 1번. 아유, 잘 붙들고서 눌러. 손이 떨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잠시라도 눈에 띄지 않으면 끊임없이 전화를 걸곤 했었다. 여보세요? 나연아. 들려? 밥 많이 주워 갖고 올게. 응? 그런 전화도 끊겨버린 요즘. 귀찮던 시간들마저 그립다. 인지 능력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다. 그렇다고 내가 안 나가고 집에만 있을 수도 없고. 1년 지은 밤 농사를 손 놓고 망칠 수만은 없으니 무거운 발걸음을 뗀다. 근데 많이 떨어지는데 이게. 죽 이렇게 두드려 놓고서 죽기도 하고
하나 하면 번거로우니까 주변 거 다 두드려 놓고서 주실 때도 있고 어려워도 재미가 있어요. 이 밤 심을 때는 노후 대책으로 좀 심심하면 설거리로 좀 생각하고서 열심히 놨는데 노후 대책은 못하고 노후 고생 바가지가 노후 대책 대신 고생바가지가 된 밤나무 밑에서 하나라도 더 줍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사이. 여보세요. 예. 기대하지 않았던 목소리에 승팔 할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진다. 예. 다리 아파 죽겠다고 와서 주물러주고 좀 가래. 알았어. 전화하는 방법을 꼼꼼히 일러주고 왔지만 정말 전화가 걸려올 거라곤 기대조차 안 했던 승팔 할아버지.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는데 왜 전화했어? 에? 빨리 오라 성화였던 영희 할머니. 거짓말처럼 그새 세상 모르고 잠들어 버렸다. 왜 전화했어? 왜 전화했어? 다리 아파서 주물러 달라고? 응? 밤 주다 말고 쫓아왔잖아. 대답을 해봐. 코만 울지 말고. 일부러 어머님이 아버님 놀리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아프니까 이제. 근데 아까 전화 며칠 만에 받아보는 건 반가웠어 아주. 전화를 통 못했거든. 못하던 전화 다시 하니까 해보고 반가웠지. 이따 주물러게. 이따 주물러줄게. 정 아프면 또 전화해요. 허무한 발걸음이었지만 잠시나마 느낀 반가움에 승팔 할아버지가 다시 힘을 내 밤나무 산으로 향한다. 그날 오후 지난 며칠 동안 할머니를 돌보며 틈틈이 수확했던 밤을 정리하는 승팔 할아버지. 제일 알이 굵고 깨끗한 밤들만 골라 작은 포대에 따로 담는다. 내가 농사진 거 나눠 먹는 차원에서 몇 집 보내주려고. 네, 사실 이거 한 개 한 개가 다 돈이잖아요. 팔려면 파실 수도 있는데. 아이고, 네. 그걸 봐봐도 나눠 먹는 기분이 더 좋지. 마음 같아서는 더 좀 보내고 싶은데. 가진 게 많든 적든 승팔 할아버진 평생 나누는 기쁨을 실천하며 살아왔다. 허리를 못 펴서. 반갑다. 수미하고 올게요. 좀 잘 맞아요. 맛있는 것도 사오시고. 그래요. 갔다 오셔요. 출근한 요양보호사에게 영희 할머니를 부탁하고 청양 시내로 나가는 승팔 할아버지.
환자까지 돌보며 혼자 하는 힘든 농사지만 이 순간 느끼는 보람 덕에 힘든 기억을 잊곤 한다. 쏘는 게 기쁨, 나눔의 기쁨. 승팔 할아버지가 매년 농사 지은 것을 나눠 보내는 지인들은 10여 명 정도. 여름이면 텃밭 농작물을, 가을이면 밤과 은행을 살뜰히 챙겨 보내곤 한다. 이게 다 같은 거니까 이렇게. 네, 잘 부탁해요. 예,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해요. 가을 들녘만큼 풍요로운 기분이다. 지금 아버님 입가에 웃음이 이렇게 있으셔갖고 되게 막 기분 좋아 보이셔요. 아이고, 좋고 말고 나는 이렇게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진짜 그게 참 좋은 거야. 진짜 기분 좋은 승팔 할아버지가 도착한 곳은 청양 시내의 산림조합. 밤, 은행 등의 수매와 판매를 담당하는 곳인데 청양밤은 공주 부여의 밤과 함께 맛과 품질 면에서 최고로 손꼽힌다. 수학 많이 하셨죠? 네? 수학 많이 하셨죠? 아이고, 소용없이. 검사는 같이 아, 설명도 하시고요. 좋으시네 아주. 고생 참 많이 하셨어. 이거 조금 이제 끝나가면 이제 또 은행 주시하고 죽어서 그렇죠, 이제 은행하죠. 허리가 필 날이 없어. 예. 그래도 수입은 또 그 수입이 상당히 좋잖아요. 또 밤하고 은행하고 수입이지. 또 구기자를 또 시작했네. 구기자. 또 죽게 생겼어. 아, 구기자. 좋은 거 다 하시네 아주. 수매한 밤은 이곳에서 바로 깨끗이 세척해 크기와 상태에 따라 선별한 후 수매가가 결정된다. 뿌듯한 기분으로 수매가를 확인하러 가는 승팔 할아버지. 임승포 기덕리. 네, 어제까지 3차례 가져왔는데 이번이 올해 들어 4번째 수매다. 여기 날짜별로 9월 3차례. 19일, 28일, 10월 2일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세 차례 325kg 80만 8천. 노력은 그 대가라고 너무 박하지 노력하는 거다. 이것마저 안 하면 이렇게 1년간 밤농사를 지어 승팔 할아버지가 벌어들인 돈은 100만 원 남짓. 큰 돈은 아니지만 아직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직접 벌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기쁨을 주는 보람 있는 금액이다. 그래서요. 이러면 나가 이게 나가. 어르신은 좀 밝은 색 좋아하지 않을까요? 좀 글쎄. 어두운 색보다. 어두워요 이게? 네, 밝을 조금 편이 아니야? 어두울 것 같아. 어르신들이 이렇게 차라리 고운 거 오히려 더 좋아하세요. 요런 거나 요런 거. 그래요 이놈. 그걸로 넣어드릴게요. 얼마예요? 3,000원이요. 아 자꾸 춥다고 했었고. 안녕히 가세요. 올해의 첫 수입으로 하는 기분 좋은 첫 지출이다. 왜 요구르트 이렇게 많이 사세요? 예? 아유 습살 얼마나 좋아하는데. 안녕하세요.
뿌듯한 발걸음으로 돌아온 집. 아내의 반응을 기대하며 승팔 할아버지 마음도 설레는데 집 보라고 했더니 잠만 자네. 응? 집 보라고 했더니 잠만 자고 있어. 하나 적절히 치먹으러. 적다리 좀 이따 해줄게. 저기 오늘 밤 팔아가지고 요구르트 하고 요플레 그러고 여기 저 목에 둘러라고 카프 하나 사왔어. 자 봐. 응? 색깔 좀 봐. 얼마나 좋은가 봐. 뭐요? 야, 순식간에 표정이 환하게 밝아지는 영희 할머니. 춥다 그래서 좀 둘러라고. 수줍은 새색시 같다. 고마워. 어이구 이럴 때는 좋아? 응? 뿌듯해요? 요구르트 하나 먹을까? 요플레를 하나 줄까? 요플레? 요거부터. 받는 사람의 기분 좋은 반응이 준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 우리 아저씨가 사왔어.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드세요? 자, 요구르트 하나 먹어봐. 제일 좋아하는 요구르트. 시원하지? 늘 오늘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아버지도 힘나는 하루다. 오늘 하루 종일 못 일어났지? 아침 일어나고 저 때문에 일어났으니. 밥 말이요. 지난번에 3번 가지고 간 게 한 80만 원 했어. 그리고 오늘 가져간 게 한 40만 원 남겨 나올게요. 거기서 처음 찾아가지고 이거 샀어. 아침 7시 일어나고서 처음일 거 아니야 지금. 어디가 아파? 전세 다 아프고. 오래 들어놔서 그래요. 그렇게 자꾸 이렇게 일하는지. 다음 날 오후. 평소보다 부쩍 신경 쓴 모습으로 집을 나서는 승팔 할아버지. 운전이 가능하니 외출길이 가뿐하다. 아버님 그럼 운전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15년이면 한 70, 60대 후반이나 70 초 이렇게 아마. 아니 그때 따실 때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초분 아니고 아마 차석 한 90점은 맞은 것 같아. 예. 엄청 기분 좋으셨겠다. 박수 받고 그럼 쭉 들었어. 늦은 시작이었지만 운전은 제일 잘한 도전이라 자부한다. 지금은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전어철. 그냥 지나가긴 아쉬운 1년을 기다렸던 맛이다. 이거 누구랑 같이 드실 거예요? 이쁜 애인하고 우리 드세요? 딸내미하고 이게 전어가 버리는 게 없어갖고 양이 많이 나와요. 어머니 안 계세요? 누워있어. 사모님. 누워있어. 아프시구나. 고관절 그래갖고 5년 반 누워있어. 건강하시는 거예요? 오랜 단골이지만 처음 하는 얘기다. 아버지 이거 좀 가져가셔서 졸여 드시면 돼요. 이거 낙지는 볶아, 쭈꾸미는 데쳐 드셔도 되고 볶아 드셔도 되고. 네. 서비스를 드릴게요. 또 야갔네. 네, 서비스를 드릴게요. 아이 고마워요. 이거 밑에다 넣어드릴게요. 혼자 밥 해 드신다고 하시니까 그 반찬 하는 것도 저기 일이잖아요. 준비하는 거. 나는 이렇게 단골 손님이라도 이런 사장인지는 몰랐지. 혼자 밥 해 드시는 거. 안녕히 계세요.
들어가세요. 좋아하는 전어회에 서비스까지 듬뿍 받고 한껏 기분이 좋아진 승팔 할아버지. 오늘은 모처럼 푸짐한 저녁상이 되겠다. 식탁을 채워줄 반가운 사람도 때맞춰 도착했다. 아이 왔구나 우리 딸. 막내딸 선영 씨다. 서울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예. 평일이라도 아버지 이렇게 데리러 와주시니까 기차 타고 올 수 있어서 편해요. 점심은 드시고 오셨겠네? 예. 국수 먹고. 또 국수 드셨어요? 영희 할머니가 아프기 시작한 후 선영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 사나흘씩 지내다 가곤 한다. 아버지 근데 엄마가 좀 한두 달 사이에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뭐 옛날에는 뭐 자주 전화해서 막 그러더니 요즘 전화도 안 오고. 날짜 가는 것도 지금 자꾸 틀려. 그 전에 정확하게 아주 오셨는데. 아버지 근데 목소리가 아직도 그렇게 저기 안 나오네요? 안 나와요. 아버지 목소리 피곤하셔서 그러신가? 글쎄 지금 한 달 거의 되는데 글쎄 이 목소리 좀 몰라고 이비인후과 가서 약 갖다 먹고. 어디 안 좋으시면 목소리가 금방 표가 나니까. 아 이제 연세도 있으니까 아버지 좀 쉬엄쉬엄 하셔요. 아픈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간병하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식들에겐 걱정이고 근심이다. 엄마, 엄마, 누구야? 왔어? 엄마 나 안 보고 싶었어? 응? 너 어디로 왔어? 대천으로 왔어 엄마. 기다렸어? 응. 자, 코 골고 기다렸네. 사랑해 엄마. 또 보니까 좋지? 나도 너무 좋아요. 아버지는? 아버지도 오셨어. 아버지 기다렸어? 딸 기다린 게 아니고? 딸 기다렸지? 한두 달 전만 해도 오면 뭐 우리 이쁜 딸 와서 춤추기 좋다 막 이러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요즘 전혀 안 하시네. 예. 엄마 옷 갈아입고 올게요. 집에 올 때마다 선영 씨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냉장고 검사. 다 드셨나? 아이고 이거 나물은 그대로 있네. 이거 떡도 그냥 있고. 어머머 이거 저번에 과일 드시기 편하라고 이렇게 다 썰어놓고 간 거를 그냥 또 이러니까 이거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겨우 이제 어머니가 저렇게 되고 나서 라면 끓이는 거 그거 하나 하고 이제 밥 하는 거 요거 두 가지는 하셔요. 그때는 라면도 못 끓이셨거든요. 이대 독자, 귀한 아들로 자라 평생 받는 것에만 익숙했던 승팔 할아버지. 스스로를 돌보는 일도, 다른 가족을 챙기는 일도 영희 할머니가 다친 80살이 되어서야 처음 배웠다. 빈 방이라 비었던 방이라 습기라도 제거하려고 이것도 택도 없어요. 뭐 직접 떼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해요. 늘 먼 길 와주는 딸에 대한 고마움을 이렇게 표현한다. 와, 이거 전어회네. 오,
와, 오늘 한 잔 해야 되겠는데? 매년 이맘때쯤 되면 꼭 아버지가 본인도 좋아하시니까 저 오면 이제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누가 먹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회를 사오셔요. 씹는 것이 힘든 영희 할머니를 위해선 회 대신 구이가 제격. 옛날에 엄마가 팥죽을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다른 건 밥맛 없어도 팥죽은 맛있다고 드셨는데. 고소한 전어구이로 입맛을 찾으시면 좋겠다. 할머니 밥 드려야지. 엄마 밥이 왔어요. 맛있는 밥이. 나 반 숟갈만 줘. 뭔 줄 알고? 오늘 저녁이 뭔데? 엄마가 좋아하는 팥죽인데? 미리 와서 해야리라고. 자. 아구 맛있어. 맛있지? 뜨거워? 아기 다루듯 조심조심 식사 시중을 드는데 제 소금감도 안 했는데. 뭐가 딱딱해서. 안 딱딱해. 내가 먹어볼까? 안 딱딱해. 난 딱딱이야. 안 딱딱하거든. 생선 좀 먹어야 돼, 엄마. 맨날 죽만 먹잖아. 응. 가시도 없잖아. 아버지가 사오셨어. 전어야, 엄마, 전어. 먹어야 돼. 매번 그만 달라 짜증인 아내를 챙기느라 곤욕이었던 할아버지. 오늘은 모처럼 신문 읽는 여유까지 생겼다. 따님 맨날 오셔야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만 와서 감지도 고맙지. 자, 엄마 앞치마 벗어. 이렇게 해서 빼봐. 엄마 그 전에 했잖아. 옳지, 옳지. 아이고. 오, 아이고, 하네. 오. 잘했어. 잘했어요. 귀여워. 알겠다는 게 귀엽잖아. 엄마, 아버지가 엄마 귀엽대. 엄마 귀여워서 사랑한대. 야, 얼굴이 크나 가슴 아파. 그 대사가 아닌데. 잠깐만. 알았어요. 내려드릴게 조금. 자, 엄마 요만큼 깨끗하게 드셨네. 그래도 기분 좋네. 다 드셔서. 많이 드시면 너무 기분 좋죠. 옛날에 부모님들이 그랬던 것 같아. 자식 생각하는 게. 해서 자식들이 이렇게 잘 먹으면 본인은 못 드셔도 되게 행복했을 것 같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엄마 저렇게 다치지 않으셨을 때는 그때도 이렇게 이렇게 시골에 오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몇 달에 한 번씩 왔거든요. 그럼 저 사랑방에서 실컷 자고 막 그 전날은 깨우지 말라고 하고 자거든요. 그럼 뭐 8시, 9시쯤부터 막 소리 질러요. 밥 먹으라고. 그때는 더 자고 싶은데 왜 자꾸 지지시나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 그래서 더 그립고 아쉽다. 아버지, 이제 나오셔요. 귀여운 막내딸이었지만 예쁘단 표현도 못하고 키웠던 승팔 할아버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전어네. 벌써 이거 전어 먹은 지가 1년 됐네, 아버지. 아유, 세월 참 빠르네. 아버지. 자, 예. 가자. 예. 건강해라. 예, 아버지도 건강하셔요. 진짜. 아버지가 건강해야지 우리 집안이 살아요. 부녀가 살갑게 술잔을 기울이게 된 것도 최근의 일이다. 나 여기 오면 그냥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전화도 얻어먹고 너무 좋네. 맛있어, 아버지. 아, 저 고소고. 아버지 이렇게 좋아하는 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다 갖고 먹지.
혼자는 맛있어야죠. 맞아요. 뭘 먹더라도 많이씩 드셔 아버지. 응? 많이씩 드셔요. 이거 남기면 뭐해? 번호가 있는데 섭जार 안 될 것 같은데. 엄마가 저렇게 되고 나서 이제 절대 요양원은 못 보낸다. 본인이 아까 알아서 하시겠다. 여기서 자기가 케어하시겠다 이래가지고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어요. 그래봤자 뭐 1, 2년이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벌써 몇 년이야. 5년이 넘어가는데 본인도 힘드신데 점점 체력도 딸리는데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정말 요 근래에 들어서 제가 아버지를 다시 봤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예, 그전에는 좀 아버지가 멀리 느껴졌었는데 어머니가 저렇게 되고 나서 좀 많이 좋아하게 됐어요. 자신의 손으로 아픈 아내를 끝까지 책임지고 거두고 싶은 마음. 승팔 할아버지의 자식 사랑법이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 아침. 청양 시내에서 직장 생활 중인 큰아들 동명 씨가 찾아왔다. 안정 있네. 엄마, 내 누구야? 내가 누구냐고? 동명이가 큰 아들이야, 작은 아들이야? 그날 좋아? 오니까? 어머니 굉장히 좋아. 굉장히 좋아. 아이고, 이 다리가 뭐야 이게? 괜찮아요? 에? 지금 살살하잖아. 음식으로 가야 돼. 오케이? 엄마 맛있는 거 해드릴게. 엄마 반찬 맛있게 해줄게. 오자마자 팔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나온 동명 씨. 닦고 닭을 갖다가 딱 조금만 핏물 빼. 흰물을? 핏물 빼야지. 원래 찜닭육은 이 제습성이 올리려면은 이걸 딱 피해야 돼 이렇게. 오빠 손 조심해. 사남매 중 할머니 손맛을 제일 빼닮은 큰아들. 제사 음식을 차리기 위해 아침부터 서둘렀다. 잔뜩 흐리던 하늘이 기어이 굵은 가을비를 쏟아낼 즈음 함께 제사 지낼 다른 가족들도 도착했는데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해. 어서. 둘째 며느리와 손녀들이다. 엄마. 수연이 왔어. 할머니. 아 지금 내가 물어봤는데 수연이 채이 다 온다고 하니까 묻더라고. 할머니. 수연이 왔어요. 주무세요 할머니. 누구들이야? 여기. 예? 누구야? 몰라? 손녀딸들을 보니 춤추고 싶게 좋다던 평상시와는 달리 전혀 알아보질 못하시는 눈치다. 서운한 마음을 뒤로하고 제사 음식 준비를 서두르는 가족들. 이렇게 모이는 것도 오랜만이건만 반갑단 안부 인사도 어찌 지내느냐 안부 확인도 무거운 침묵 속에 사라져버렸다. 이거 여기. 승팔 할아버지의 얼굴에도 침묵의 그림자가 가득하다. 가만있어. 지방 좀 쉬어. 오늘 제사상의 주인은 49일 전 당뇨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난 둘째 아들. 반대로 해야 한다.
꿈에서라도 결코 하고 싶지 않던 일이다. 오랜 병간호로 가뜩이나 지쳐있던 상황이니 혹시라도 슬픔을 이겨내지 못할까봐 주변의 걱정이 컸다. 어디 식사라도 좀 하시오 지금. 아유 그럼 뭐 그냥 살지 산 사람. 아 그럼 이제 하셔야죠. 식사도 잘하시고 빨리 회복해서. 아이고 말할 수 없죠 뭐 참. 갑자기 아버지를 잃은 어린 손녀들을 지켜보는 것도 가슴이 무너지는 일. 여기다 하면 돼. 자신과 제일 닮았던 아들의 모습을 이렇게 마주해야 하는 일도 승팔 할아버지에겐 차마 견디기 힘든 일이다. 이번 생에 느꼈던 슬픔과 아픔이 있다면 훌훌 털고 가라고. 가족들 모두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아쉬운 이별식을 치른다. 세차 감소고 차마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할머니 곁으로 온 승팔 할아버지. 팔이 잡아 팔이. 자식의 죽음을 알지 못하는 영희 할머니는 오늘따라 더 꿈속을 헤매신다. 왜 같이 안 계시고? 무너질 것 같아서. 애들 앞에서 무너지기가 싫어. 승팔 할아버지의 얼굴 가득 먹먹한 슬픔이 번진다. 차마 소리내어 울 수도 없는 마음. 목까지 차오르는 슬픔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한 채 눈물을 꾹꾹 눌러 담는다. 지금 이 순간 그 누구보다 위로가 필요한 승팔 할아버지. 그러나 아비를 잃은 어린 손녀들의 애달픔을 모른 척 할 수 없어 무거운 발걸음을 뗀다. 이제 탈삭이라고 해서 완전히 다 끝나는 거예요. 차연이하고 하린이가 이들 이제 아빠 목까지 먹고 살아야지. 선산으로 향하는 가족들을 배웅하고 나니 서 있을 기운조차 없어 보이는 승팔 할아버지. 자식들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아 억지로 버텼지만 이제 더는 어쩔 수가 없으신 모양이다.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워 보이던 승팔 할아버지가 애써 기운을 차려 밖으로 나오셨다. 사람 기운 없다고 말 못하는 짐승들을 굶길 순 없어서다.
귀를 쫄딱 맞으며 할아버지만 쳐다보는 개 한 마리. 목줄도 없이 빗속을 돌아다니는 걸 보니 이 집 식구는 아닌 모양인데 밥 먹을 시간 딱 맞춰서 찾아온 손님을 차마 모른 척 할 수는 없으신가 보다. 이대로 그냥 이대로. 근데 어떻게 먹는 뒤만 쳐다보는데 안 좋습니다. 어때요? 이 짐승들 막 밥 먹는 거 보면은? 그렇지. 다 먹었어? 얘네 없으면은 좀 적적하시겠죠? 아무래도 적적하지. 근데 얘네 밥 주다가 어머니 넘어지셨다면서요? 목이 떨어져. 저녁 되면 몰려들거든. 막. 그 팔에 감기고 이제 발 피었다고 나가지. 맵진 않아. 그래도 우리가 잘못해서 넘어진 거지. 애들 잘못. 슬픔에 한없이 가라앉는 마음. 거두어야 할 동물들을 위해 애써 기운을 차리셨다. 비가 오니 꼼짝없이 발이 묶인 할아버지. 밖에 비가 온대요 지금. 아저씨 밤새서 안 가니까 좋지. 당신 밤새서 안 가니까. 기분을 가라앉히는 빗소리. 오늘따라 자꾸만 생각나는 얼굴들. 경복. 내 고등학교 때 사진 60년이 넘었지? 이렇게 60몇 년이야? 승팔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앨범을 꺼내셨다. 이건 나영인가? 결혼식 때 지금 수십 년 켜켜이 쌓인 추억과 기억들이 하나하나 다시 떠오른다. 예? 군대 갔을 때 슬픔을 공유하고 나눌 수 없는 아내지만 행복했던 추억과 기억만은 함께 나누고 싶은 승팔 할아버지. 사진 구경 좀 할까? 사진 구경. 옛날 사진. 이거 한번 볼까? 언제 쓴 거야? 이게 누구 사진이야? 응? 이영애 임승파. 뭘 때 사진이야? 한갑 때인가? 한갑대. 한갑대가 이런 거 있나? 결혼식 사진 뭐야, 결혼식. 감상할 줄 몰라도. 벌써 60년 전이다. 이건 이제 약혼. 누구 사진이야 이게? 그 누구야? 동경이, 예. 또? 나영이, 예. 서명이. 잘하네. 아, 똑똑하네. 누가 제일 이뻐? 동경이, 예? 동경이. 동경이가 제일 이뻐? 동경이가 제일 이쁘대. 이거 너무 예쁘고. 없는 걸 어떻게 해. 뒤죽박죽인 추억 속에서도 자식들만은 또렷하신 모양이다. 이 볼새가 있는 할머니들한테 뺏겨서 어렸을 때는 나가서는 우리끼리 나가서는 그렇지 않지만 집에 있을 때는 손에 차려올 시간이
갓난해 때는 여기 집에서 할머니들이 돌보시고 우리가 예산으로 직장 구해 갖고 나갔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손에서 줬었지. 자식들을 더 많이 안아주고 보듬어주지 못한 게 돌이켜봐도 제일 아쉽다. 시선을 끄는 또 다른 사진들. 이 사진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 회원례라고 해서 그 결혼 60주년 기념으로 이 회원례를 치르려면 그게 있어야지 결혼 60주년만 됐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슬하에 짙게 그렇게 비속이 되겠지. 그 먼저 간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거. 그 동생이나 아들, 딸. 참 복이 복 많은 사람이나 그 치르는 걸로 알고 있었고. 60년을 해로하며 풍파 없이 가정을 이끈 부모님의 삶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진다. 관계가 참 불량하네, 저. 왜 감기불량이에요? 그때가 그래도 가장 행복했던 때가 아니었나 싶고 굳은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날들이 그립다. 그날 밤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이거 봐. 아이고. 아이고. 더 와서 보고 싶어가지고. 아니 바쁘신 거 아니에요? 또 뭐를 이렇게. 반찬 좀. 아이고. 지난번에 잔뜩 가져왔는데. 아니요. 따뜻하다. 저 누군데 알아보시겠어? 누구요? 예. 오늘은 잘 알아보시네. 저 여기 누구요? 누구요? 저 누구요? 너는 이름 뭐냐? 이름이요? 맞아. 이름 어려워가지고. 기억하시네. 누구 엄마야? 아이고 다행이다. 집에서 짜잔. 집에서 키웠나? 옆 동네에 살고 있는 최호선 씨와 희토미 씨 부부. 승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잔뜩 해서 찾아왔다. 좋아서 저도 좋아하고 우리 애기 아빠도 아이고 하나 두 좋아서. 가지만 가져오지 한두 가지만 이거 가져오지. 좀 말랑말랑해서 호바로. 이거 자 여기서 봐 여기서 봐. 예? 여기. 겉절이, 드시라고. 생채, 생선, 호박, 또 돼지고기. 너 오래간만에 본다. 오래간만이면 저거는 얼마 안 돼. 아니 그저께 뭘 하셨잖아요. 추석 때 추석 때. 명절 때 되게 갔잖아요. 뭘 한다 그때. 뭐. 우리는 줄 게 없어서 그런다. 아니야. 있는 것만 해도 좋아요. 안 주셔도. 근데 전에 건강 이렇게 나쁘지 않으실 때 우리가 뭐래도 주라고 이렇게 사줘요. 이게 정이잖아. 한국 사람들이 정. 그래서 그런 마음이 너무 따뜻한 거 내가 알아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가끔씩 반찬 이렇게 해서 갖고 그럼. 오세요? 근데 지금 바빠서 많이 못 대드려. 근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많이. 근데 아주머니도 좀 전전전전 나쁘시요 몸이. 근데 우리 엄마 아빠 생각이 나요. 고추장은 또 담아요 제가. 담고. 가르쳐줬어. 근데 텐자는 못 담아요. 그것도 하고 싶어. 근데 지금 이렇게 계시니까 내가 배울 수가 없어. 그때 고추장만 배웠어요. 같이 있을 때. 그때. 희토미 씨와 호선 씨 부부는 이 집에서 신혼을 보냈었다. 애기 아빠 나하고 여기 아주머니 계시다. 이거 너무 조그만다. 미있었어요. 여기. 처음에 내가 왔을 때 도구에서 맞아 도구. 95년도 8월 23일이에요. 예, 거기
집에서 잔치했었어요. 결혼식을 여기 와서. 집에서 그렇죠 옛날. 이 동네 형님들 어른들 여기서. 저 바깥에 다 바깥 바깥에. 마당에서 국수 한 그릇 드린다고 해갖고 피해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여기서 결혼식을 하셨어요? 원래 고향은 예산이에요. 예산. 충남 예산인데 어려서 한 그때가 10살 땐가 일로 와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지 같이 따르고 컸어요. 거기서. 이게 훈아 유나. 호선 씨와 동생들을 거두고 키운 후 결혼까지 시켜줬다. 동네 잔치 있으면 데리고 가고 그 한국 문화 그런 거죠. 같이 데리고 가고 서울도 가고 자기 여동생 집에도 같이 데리고 가고 그때 배송 애기가 있어갖고 그때도 같이 동생 집에서 자고 오자 그렇게 그런 지역이 있어. 국제 결혼으로 말도 통하지 않았던 히토미 씨에게 한국 문화와 한국 음식을 가르쳐주고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처럼 신경 쓰고 돌봐줬던 사람도 승팔 할아버지와 영희 할머니였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는 마음엔 변함이 없다. 문희 엄마가 단호박 맛있어? 드셔요. 맛있어. 맛이 없어? 이건 맛있어. 이건 맛있어요? 아 그럼 호가가네요. 우리 막내 아들 손 더럽다. 어머니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이 있으셨어요? 어머니 꼭 막내 아들 왔다고 하시거든요. 오랜만에 막내 아드님 보시니까 어떠세요? 청축에 좋지. 호박 맛있게 먹었지? 살가운 막내 아들 부부 덕에 밥상도 마음도 푸짐해졌다. 엊그제 거보다 더 맛있다. 더 맛있어요. 어떻게 알아? 그때 폐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폐로 갈아서 넣었어요. 시원하잖아 그러면. 아주 안 익었어 조금. 솜씨가 점점 좋아져. 혼자라도 많이 잘 챙겨 드셔야죠. 그래야 아저씨가 건강하시 아주머니가 맞아. 챙기시지. 맞아. 네. 고맙다. 이렇게. 나도 열심히 챙겨 먹고 예. 내 몸 내가 알아서 챙겨. 썰렁했던 집안도 허전했던 할아버지 마음도 모처럼 꽉 찬 저녁이다. 며칠 뒤 지난 며칠간 비가 잦더니 집 앞 텃밭에 은행이 제법 많이 쏟아졌다. 이건 아직 개장 중이라 익었으니까 이제 떨어지지. 바람 불고 비 오고 그러면 또 쉽게 떨어지고. 아직 밤 수확도 끝내지 못했는데 일감이 몰리게 생겼다. 자기들 중에 가을이 제일 바쁘세요? 그렇지. 밤 수확해야 하고 은행 그리고 저기 또 구기자까지 해놔서 그것까지 또 올라오고. 어떻게 포기해요? 내 몸이 움직일 수 없으면 모를까. 밤이나 은행이나 꼬박 허리 숙이고 하는 일. 허리 통증이 심하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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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아파서. 무거운 거 들으면 이렇게
내가 가급적 무거운 걸 안 들여야 하는데 아이고. 이게 조금 늦어서 한 템포 비 오기 전에 깔았어야 하는데 일이라는 게 순서가 있는데 그걸 조금 이렇게 늦추면 힘이 들어. 채 줍지 못한 은행 위로 그물망을 덮어버리는 승팔 할아버지. 아이고 이제 깔아놨어. 가을은 승팔 할아버지에겐 몸도 마음도 쉴 틈 없이 바쁜 계절이다. 그 시간 엄마! 엄마! 집에 도착한 막내딸 선영 씨. 예쁜 딸 왔네. 아유. 이쪽인가? 다른 쪽 딸이. 다른 쪽이 어디, 여긴가? 무릎하고 있어서. 무릎팍 위부터, 엄마, 아버지는 어디 가셨어? 아버지. 몰라? 정부는 말은 속도 보는 거 네 아버지 뺏겨. 엄마 그래도 아버지가 있어서 다행이지. 낮에 자지 말고. 응. 얼굴 보니까 좋으세요? 힘은 나끔 딱 많고. 딸 앞에선 늘 어리광쟁이 아기가 되신다. 아직도 안 가셨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혈압 좀 재시죠. 6개 방에 있어요. 내장 성향 용산원. 좋아요. 체온 정상이세요. 오늘은 일주일에 한 번 영희 할머니가 목욕을 하는 날. 아이고 나 죽었다. 안 죽었어. 안 죽어요. 안 죽어 어머니 괜찮아. 괜찮아요. 응. 알았어. 좀 기다리셔. 엄마 오늘 뭐 하는 날인데? 목욕하는 날이야? 아이고 얼마나 시원할까, 그치? 왜 이거야? 아파. 아파. 아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해야지, 엄마. 12월, 12월은 어떻게 할지 몰라. 지금도 뜨거운 개그 춘. 지금도 주셔? 큰일 났네. 그때는 막 뜨끈뜨끈하게 휘타 들어야지 뭐 어머니. 네, 안 아프게. 집까지 와주는 목욕차가 아니었다면 일주일에 한 번 목욕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 부탁드립니다. 엄마 깨끗하게 하고 와요. 시원하게. 제일 고마운 노인복지 서비스 중 하나다. 추나요? 추울 때 여기 따뜻할 것 같아. 잘하고 오세요. 그 전에 이거 목욕차 있는 거 몰랐을 때는 요양보호사랑 같이 그 집안에 있는 목욕 욕조까지 모시고 가는 것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영희 할머니가 묵은 때를 벗는 시간. 승팔 할아버지의 손길이 바빠진다. 지금이 침구며 침대를 정리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5년이 넘는 세월 동안 홀로 환자를 돌본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치고 버거운 일. 승팔 할아버진 영희 할머니에게 졌던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예산의 예당 저수지 관리자로 일할 당시 죽을 고비를 넘겼던 할아버지. 애들 서울로 보내고 집사람 달려보내고 나는 혼자 사택에서 그대로 잠만 자고 밥은 사 먹고 그러다가 거기서 단가스를 중독이 됐었다. 그래서
서울까지 실려가서 가까스로 참 생명을 구했는데 그 정신 상태가 혼란이 오면은 나갔다도 제 집을 못 찾아오고 심지어 소변 한번 보려고 해도 그걸 처리할 능력이 없어서 그대로 싸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여름은 돌아다니다 말르지만 겨울에는 말르지를 않잖아. 그래서 그대로 저진 채 다니다가 아는 사람한테 어떻게 구출이 돼서 집에 연락이 되고 해서 찾아가고 그렇게 했었어. 그때 사람이 무척 참 고생을 했어요. 애들 돌보랴 또 내 건강 돌보랴 어려웠지. 가장 힘들었던 순간 실은 내색 한 번 없이 묵묵히 옆자리를 지켜줬던 고마운 사람. 승팔 할아버지에게 영희 할머니는 그런 존재다. 곱고 싱그럽던 시절 만나 60년의 희로애락을 같이 하며 함께 늙어가는 부부. 추워? 햇빛 없을래. 이제 겨울 자꾸 추워지면 노출 내놓을 기회가 없잖아. 이곳에 다음은 한 10분이나 한 30분 이상은 노출시켜놔야 좋다. 햇빛이 이렇게 좋아 안 아파? 좋아? 100만 불짜리 햇빛이 있지.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하고 싶다. 바람 불으니까 굉장히 추워. 그래 들어가 앉아. 깨끗이 씻고 새 이불까지 덮었으니 날아갈 것 같은 가벼운 기분일 줄 알았는데 마누라 속도 모르는 건 코쟁이 인간들이. 왜요, 어머니? 추워. 근데 왜 코쟁이에요? 코가 어떻게 동글동글 알았어. 이쁘다는 얘기요, 밉다는 얘기요. 코가 잘생겼어. 동글동글. 욕창 항상 별로 욕창은 많지 않으셔요. 욕창은 없으세요? 네, 여기요. 조금 빨갛게만 하지요. 궁뎅이게만. 그건 항상 그러셔요. 네, 몇 년 우리가 한 3년 제가 했거든요. 근데 어머니 그냥 꼬리뼈에 빨간 게 있는데 그 욕창 안 생기고 계속 그렇게 유지 상태가 똑같아요. 네, 그 정도로 욕창. 병원에서는 2번이나 새겨갖고 아주 죽을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빨갛게 안 생기려고 대단하고.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수고하세요. 할머니의 투정에도 할아버지 마음은 날아갈 것처럼 가벼운 오후다. 잠시 뒤 민자 씨랑 점심 맛있게 먹고 있어요. 아빠 병원 가는데 갔다 올게. 갔다 올게요. 엄마 사랑해. 밥 많이 먹고 기다려. 나갔다 올게. 청양 좀 멀리서 산거 같다. 침실 좀 잠깐 하고 올게. 그래야 허리 아픈 거 나서야 내가 자기 돌볼 수 있어. 알아? 남편과 딸의 동반 외출이 영희 할머니는 마음에 안 드시는 눈치다. 갔다 올게 민자 씨. 엄마랑 밥 맛있게 먹어요. 네. 걱정하지 말고 갔다 오세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선영 씨가 서둘러 친정에 온 건 승팔 할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가기 위해서였다. 아버지. 아.
요즘도 허리 그렇게 많이 아프셔요? 굳이 저번에 밤 줬느라고 충분히. 근데 충동은 늘었는데 무거운 걸 들으면 꼭 피가 나. 너무 무리하지 마셔요. 아유, 그거 뭐 다 줍지도 못하는데. 일단 아버지 몸이 건강해야지. 그래야지 엄마랑 둘이 오손도손 사시지. 허리가 아파 쩔쩔매시면서도 본인의 진료는 늘 제일 끝순위로 밀어놓곤 하는 승팔 할아버지. 더 마르셨나요? 예전보다? 많았죠. 다른 거보다 뭐 허리하고 그런 데 편찮으셔서? 그렇죠. 다른 데 또 더 편찮으신 건 없고요? 허리. 괜찮으신 것 같아요, 허리 말고는? 허리인데 이제 지금 눌려지는 발 같은 데가 좀 저려. 뭐 다른 거보다도 일단 안에 들어가서 좀 가볍게 좀 물리치료 좀 받고 침 놔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승팔 할아버진 척추 협착증으로 몇 년 전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 침 좀 놔드릴게요. 아까 이쪽 무릎하고 발목, 허리 이렇게 많이 아프시다 그랬죠? 무거운 것을 들거나 허리를 혹사시키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할머니를 앉혔다 눕혔다 반복하니 허리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예전에도 뭐 체격도 좋으시고 뭐 키도 크시고 지금보다 훨씬 더 몸이 좋으셨는데 지금 많이 마르시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아주머니 이제 병 수발하시면서 간호하시면서 이제 더 몸이 힘드신 것 같아요. 건강한 사람도 솔직히 24시간을 한 분을 이렇게 수발하는 건 되게 힘들죠. 점점 살이 빠지고 허리가 굽는 아버지 모습이 속상한 선영 씨.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물리치료 좀 받고 그러셔요. 시간이 있어서. 왜? 다른 시간을 쪼개서라도 일단 몸을 저기 추스르셔야지. 그저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뿐이다. 또 엄마가 그렇게 밥 해주시고 그럴 때는 그래도 잘 드셨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저렇게 되고 나서부터 이제 차츰차츰 그 양도 줄더니 살도 좀 빠지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도 자꾸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거 보니까 아, 나이 많이 정말 드셨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좀 그러네요. 잠시 뒤 한결 가뿐해진 몸으로 집에 돌아온 승팔 할아버지. 아이고 얘들 봐 일 냈네. 여기서 봐. 또 샀어? 문자 전화서 또 아, 또 일 쳤네. 뭐? 집 좀 살고 저 문짓게 했어. 그 걔가 문짓네. 가뜩이나 할 일 많은 승팔 할아버지에게 일거리가 또 생겼다. 아, 발려야지 당장. 당장 발려야지. 고추장이 한 단지 있어요. 아, 이거 엄마가 담은 거구나. 들어. 아빠는 바꾸고 먹었어? 차마 내가 아파서 말을 못 하고 있다.